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길가 카페에서는 갓 내린 커피 향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오래된 상처처럼 아팠다. 남편 성민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부재가 가져온 공허감은 아직 내 안에 깊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 아들 재훈과 며느리 수진에게 모든 걸 바쳤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항상 돈과 시간, 그리고 끝없는 이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요. 엄마, 집 수리를 위해 조금만 돈을.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계산과 기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이 무겁게 짓눌리는 걸 느꼈다. 그들의 웃음과 감사는 순간적이었고 그들이 진심으로 내 존재를 존중한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다은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 상황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리나 씨, 혹시 느끼셨나요? 재훈과 수지는 항상 당신을 미래 시제로 이야기해요. 엄마가 없으면 집을 고치겠다. 상속받으면 사업에 투자하겠다. 마치 당신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얼음물처럼 스며들었다. 내 모든 노력이, 내 모든 희생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 애썼지만 그들은 이미 내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정희 씨가 아침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나 씨, 어제 이야기 듣고 혼자 계시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정희 씨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친구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과의 문제, 가족의 재정적 요구,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그 결심과 함께 나는 오랫동안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우선 남편 성민의 묘소를 찾았다. 서울시립 남산공원묘지에 도착하자 묘지는 예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지만 묘지의 고요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남편에게 속삭였다. 성민,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한동안 나를 잃었어. 당신이 떠난 후 재훈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찾을 거야. 그날 묘비 앞에서 1시간 동안 나는 그저 평화를 즐기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폭력과 요구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삶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재훈과 수지는 또 차를 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다. 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변호사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곧 도착했고 경찰과 함께 그들을 안전하게 떠나게 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며칠 후
사회복지사 박선영이 집을 방문했다. 정리나 씨, 최근 재정 변화와 가족과의 단절 때문에 복지 점검을 위해 왔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변호사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영은 당황했고 내가 준비한 문서와 증거를 보여주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약사 김철수와 이웃 이강민도 만나서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날 저녁 정희 씨와 정원 동호회 친구들은 내 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리나 씨,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요. 우리는 증언하고 함께 힘이 될 거예요. 그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나를 지켜줄 법적, 정신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느꼈다. 서울의 밤은 조용히 내 마음을 감싸주었다.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와 요구에 갇히지 않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었다. 수년간의 배신과 상처, 무시와 이용 끝에 얻은 철저한 자기 이해와 결단이었다. 나는 이제 진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치고 나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누구도 어떤 가족도 내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지 못한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킬 거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훈과 수진, 그들의 법적 시도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 김현우와 함께 지난 3년간의 모든 재정 자료와 기록을 정리하며 앞으로 있을 법정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다. 리나 씨,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과 증인들도 미리 검토했습니다. 김현우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단호함 속에서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후 약사 김철수를 만나러 갔다. 그는 내 약국에서 오랫동안 나를 챙겨준 사람이었다. 김철수는 놀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정리나 씨,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선생님, 며느리 수진이 당신을 통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당신이 서명한 문서가 그 증거 중 하나랍니다. 나는 조심스레 설명했다. 김철수는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 정정 진술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 건강 상태는 완벽하게 정상이고 정기적인 약물 복용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다음 날 나는 이웃 이강민을 만나러 갔다. 그는 내 집 맞은편에 사는 남자로 예전부터 작은 불편함 때문에 나를 곱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 증언을 위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이강민 씨, 지난 몇 달 동안 저에 대한 관찰을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고하셨나요? 김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그냥 이상한 행동이 보였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김현우가 침착하게 파고들자 결국 이강민은 모든 관찰이 단편적이고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나의 정신적,
재정적 건강을 입증할 전문가도 준비되었다. 모라라는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나를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으로 경험과 권위가 느껴졌다. 정리나 씨, 오늘은 다양한 인지 테스트와 상황 판단, 기억력,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겁니다. 천천히 솔직하게 답하세요. 모라는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나의 기억력, 판단력, 재정 이해 능력, 정서적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복잡한 계산 문제, 논리적 퍼즐, 시나리오 기반 질문까지 나는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했다. 평가가 끝난 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리나 씨, 평가 결과는 연령대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정신적 능력은 완벽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전문의의 검증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와 판단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증명이었다. 그날 오후 정희 씨와 정원 동호회 친구들이 모였다. 마리아, 시윤, 알프레다 등 친구들은 내 곁을 지키며 증언과 지원을 약속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진정한 연대와 힘을 느꼈다. 리나 씨, 이제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알프레다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 한편은 단단히 굳었다. 며칠 후 법정 소환장이 날아왔다. 재훈과 수진이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나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나는 마음을 추슬렀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돈과 가족 문제가 아닌 내 존엄과 자유, 삶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법정날 나는 검은색 정장과 흰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71년 삶의 경험, 고통과 상처를 통해 얻은 힘 그리고 수많은 결심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김현우 변호사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다. 리나 씨, 기억하세요.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침착하게 사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들이 증명해야 할 의무는 그들에게 있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했다. 재우는 새로 맞춘 슈트를 입고 있었고 수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변호사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들은 피고가 최근 들어 정신적 혼란을 보이며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합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시작했다. 그의 말은 계산적이었고 모든 표현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로 느껴졌다. 증인으로 첫 번째는 수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듯 말했다. 정리나 씨는 저희에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저희를 무시하며 재정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현우가 교차신문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제 고객에게 금전 요청 없이 전화하신 게 언제인가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을 묻자 그녀의 대답은 계속 모호하고 신빙성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진실은 결국 드러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다음은 재훈이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어갔다.
엄마는 최근 들어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했고 외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현우가 조용히 반박했다. 35세 성인 남성이 자신의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리나 씨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은 자신의 집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지 정신적 무능을 증명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약사 김철수와 이강민이 증언했다. 두 사람 모두 재훈과 수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모라도 등장해 내 인지 능력과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재훈과 수진에게 지난 3년간 3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와 계산된 행동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ATM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재정 지원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 김현우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무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는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들의 불만은 단순한 금전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판결을 위해 퇴장했다. 2시간이 흘렀다. 법정에 다시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공정했다. 본 법원은 정리나 씨가 정신적, 인지적으로 충분히 능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원고들의 보호자 선임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로써 피고의 재산과 자유, 권리가 보호됨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유, 존엄 그리고 삶을 지킬 권리를 되찾았다. 눈앞에 재훈과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진의 눈빛에서 순간적인 분노와 당황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엘리노어와 정원 동호회 친구들이 내 집을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축배를 들었다. 리나 씨, 오늘 당신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삶을 되찾았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와 요구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정리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랫동안 재훈과 수진에게 내 에너지를 빼앗겼던 시간,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던 나날을 떠올렸다. 내 삶은 언제부터 타인을 위한 삶이 되었을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법적 승리와 친구들의 지지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엘리노어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정리나,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다. 친구들과의 연대가 나에게 진정한 힘을 주었다. 과거에는 돈과 의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 내 행복이 중심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여행과 자기 발견이었다. 서울의 일상에 묶여있던 나는 마음과 영혼을 자유롭게 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나는 정말로 내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어릴 적 나는 항상
가족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지금 72세의 나에게는 내 삶을 온전히 느낄 권리가 있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는 여정이었다. 첫 목적지는 유럽이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도시마다 나는 새로운 풍경, 사람, 문화 속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파리의 카페에서 마주한 거리 풍경은 내 마음속 답답함을 씻어내는 듯 했다. 나는 한 모금의 에스프레소를 들이키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돼. 이 여행에서 나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젊은 시절의 나 하지만 삶의 무게에 눌려 포기했던 꿈을 다시 펼쳤다. 로마의 오래된 미술관에서 영감을 받은 나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고 콜로세움의 장대한 곡선을 화폭에 담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했다. 재훈과 수진, 그들의 배신과 조작.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시험일 뿐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다. 아침에는 정원에서 꽃과 채소를 돌보고 낮에는 그림을 그리며 오후에는 친구들과 티타임을 즐겼다. 내 생활은 이제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엘리노어와 마리아, 시윤, 알프레다와 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정서적 연대와 치유의 공간이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힘을 나누었다. 리나, 이제 재훈과 수진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졌어요. 엘리노어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 내 삶은 내 거예요. 그 누구도 내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나는 점점 자유를 즐기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재정적 자유, 감정적 자유, 그리고 창조적 자유.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삶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고령자와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내가 겪었던 배신과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었다. 서울 도심의 한 작은 카페에서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정린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과 함께 있어. 아침의 시작은 정원 돌보기였다. 작은 화단에 심은 장미와 라벤더, 허브들은 어느새 내 삶의 은유처럼 느껴졌다.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성장하는 식물들을 돌보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도 같은 애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린아, 이제 넌 진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나는 물을 주고 흙을 고르게 다졌다. 낮에는 그림 작업에 몰두했다. 여행 중 영감을 받은 풍경과 사람들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화폭 위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다. 색을 칠하고 붓질을 반복하면서 마음속 깊은 상처가 천천히 아물고 있었다. 엘리노어와 우리의 친구들은 내 삶의 큰 지지대였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와 감정을 나누며 힘을 얻었다. 그중 마리아는 늘 내 곁에서 현실적 조언을 해주었고
알프레다는 삶의 지혜를 나누며 나를 다독였다. 정린아, 이제 너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도 돼. 과거의 상처는 이제 너를 정의하지 않아. 알프레다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 내 행복은 내 손에 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고령자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재훈과 수진과의 갈등, 가족의 배신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나는 상처를 치유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힘을 줄 수 있었다. 봉사활동 중 만난 한 노인, 이명순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정리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경험과 마음이란다. 그 말은 내 마음 깊이 울렸다. 나는 단순히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연결과 공감을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주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다. 저녁이면 나는 집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별빛이 도심의 불빛과 섞여 반짝이는 광경은 마치 나의 새로운 삶과 닮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나만의 길. 그리고 나는 다시 여행을 계획했다. 국내외를 떠돌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만나고 내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 첫 여행지는 제주도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유채꽃밭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자유를 느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작은 개인 전시회를 열어 내가 그린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과거에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내 꿈을 억눌렀지만 이제는 내 예술과 감정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목표였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도 나는 과거와 달리 흔들리지 않았다. 재훈과 수진이 떠난 자리에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엘리노어와 친구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며 나를 응원했다. 그리고 전시회가 열린 날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서 감탄하며 이야기했다. 이 작품 속에 담긴 감정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작가님,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비로소 나는 알았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서울 도심의 작은 아틀리에를 열고 그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나만의 삶을 살아갔다. 재훈과 수지는 내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낮에는 그림을 그리며 저녁이면 발코니에서 서울의 별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이제 나였다. 정린아, 넌 이제 자유야. 내 삶은 내 것이야. 나는 속으로 속삭이며 마음 깊이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자유, 존엄, 사랑,
그리고 행복은 오직 스스로 지키고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것이 된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아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진심을 담아 다음에 또 만나요.